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풀어드리는 주식 챔피언쇼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텐데요. 만약에 혼자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와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은 올라오고 있지만 내 종목들이 또 안 올라오고 있다 걱정 많이 되시죠? 그렇다면 그 종목 바로 문의 주세요. 자, 전화와 유튜브 둘 다 가능하고요.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자, 만약에 전화 연결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실망하지 마시고 유튜브에 들어오신 다음에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세요. 그러면 생방송이 진행 중일 거고요. 거기 들어오신 다음에 상담이 필요한,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 이것들을 올려주시면 제가 그 종목들도 역시 상담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상담 지금 신청하고 계실 텐데요. 그 신청 받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잠시 시장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이에요. 코스피 지수는 현재 0.2%가량 올라와 있고요. 아침에 올라갔던 폭보다는 조금 내려와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계속 상승 분위기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 현재 1% 정도 올라오고 있죠.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하냐,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하냐, 사실 이 문제는 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시장은 같이 움직이게 될 거고요. 누가 조금 더 올라오고 누가 좀 덜 올라온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신경을 쓰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결국 이번 주에는 이제 미국의 금리 결정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금리는 동결이 유력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금리를 결정하기 전, 바로 오늘 저녁부터 해서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내일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를 결정하기 바로 직전에 나오는 이제 물가지표이기 때문에 역시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시장이 올라갔다가 약간 주춤한 그런 분위기는 이걸 좀 확인하고 가자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제대로 확인하고 나서 보니까 물가 좀 줄어들고 있구나, 아니면 예상치에 좀 부합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면 시장은 역시 금리 동결 쪽에 힘이 실리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시장은 더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잠시 이 과정을 좀 지켜보고 있는 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시장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뭐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걱정들이 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시장은 올라가고 있는데 내 종목들은 왜 이렇게 좀 안 올라올까라는 걱정들이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또 시장이 올라오는데 역시 이제 시장을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시장이 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떨어질 만한 악재들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근래에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악재는 부채 한도 협상됐잖아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또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채 한도가 협상돼서 미국이 대량의 국채를 발행할 거고 이것 때문에 유동성이 갑자기 이제 경색될 수 있다. 그러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겠죠.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참 시장은 참 희한합니다. 주가가 우리는 이제 주식을 할 때 싸게 주식을 사서 비싸게 주식을 팔아야 된다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시장이 쌀 때, 이럴 때는 이 악재들이 계속 나와요. 주식을 사기 어렵게 만듭니다. 즉 주식을 사려고 하면 더 위험한 상황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경고의 목소리에 이 개인들은 당연히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그 전에 계속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 역시 선뜻 이제 주식을 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정작 이제 적극적인 매수를 권유할 때는 주가가 많이 오르고 나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때 매수를 해야 된다. 이때가 기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을 때는 사지 못하게 하고 위에서 떨어지는 시기에서는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도 상황은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는 이 시장 안에서 역시 악재들을 계속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재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참 희한하단 말이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이럴 거예요. 대부분이 다 수익보다는 손실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이 악재의 호재보다 악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에서 즉 기회일 때 계속해서 악재가 계속 나오게 되면은 제대로 된 수익을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은 약간 이제 시장에서 이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이 나오겠지만 거기에 살짝 귀를 좀 닫고 가시는 게 오히려 지금 같이 저점에서 이제 상승으로 가는 이 분위기에서는 그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악재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악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시장은 여전히 이 분위기를 잘 타고 가야 돼요.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분위기에 잘 탑승을 해야 그래야 수익이 나는 거고요. 떨어질 때는 그만큼 조심을 해야 손실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여전히 긍정적이고요. 종목들만 잘 여러분께서 공략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상담을 좀 해볼게요. 전화와 유튜브 상담 지금 신청하고 계시죠? 자, 첫 번째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휴스텔 네. 6,420원에 10%. 6,420원에 10%. 10%요? 네네. 6,420원에 10% 사셨군요. 근데 이 종목은 근래에 사셨네요? 그렇죠? 오래되지는 않으셨죠? 오래되든 안 했는데요. 네. 그냥 못 올라가네, 이것만. 못 올라가요, 다른 건 이것만? 다 오르는데. 근데 제가 볼 때 이 종목은 다른 종목보다 이미 많이 올랐어요. 지금 지금 화면 보이세요? 네네. 휴스틸이 우리가 2021년도부터 주가가 고점이 나왔고 그 다음부터 주가가 하락을 했잖아요. 그죠? 네. 네, 시장의 고점은 어디냐면요. 2021년도 6월이에요. 그러면 이쯤이거든요. 이 부분. 네. 그런데 이 가격에서 보면은 대부분의 주가는 다 떨어져 있어요. 아래로. 그런데 휴스틸은 어떻게 돼 있나요? 휴스틸은 여기서부터 해서 더 훨씬 많이 올라갔죠. 네. 대부분의 기업들은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기업은 다른 기업들보다 주가가 못 올라온 거예요? 더 많이 올라온 거예요? 다 많이 올랐어요. 더 많이 올라온 거죠. 예.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휴스틸은 애초에 종목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종목이 시청자분께서도 보니까 다른 종목들은 계속 떨어지고 좀 하지만 이 종목은 꿋꿋하게 잘 안 떨어지네. 꾸준하게 좀 올라가네. 그래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휴스틸은 제가 볼 때는 이미 좀 많이 올라온 편이라 이 종목은 지금 사는 자리가 아니라 좀 어느 시기에 이 종목을 팔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지금 보면은 주가도 이미 점점 고점이 좀 떨어지고 있죠. 그죠? 네. 고점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하락으로 좀 가고 있는 분위기인 거예요. 좀 팔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올라오면 매수 가격이 얼마 높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6,400원 반등 시에 저는 정리하고 나오셨다가 다른 종목으로 차라리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6,400원에 올라가면 정리 잘하시고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400원 오르면 네, 정리하시고 네, 교체요.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잘 알았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용 멘토입니다. 네. TV 소리를 좀 줄여주세요. 저하고 네네. 네. 자, TV 소리 줄이고 저하고 네. 대화로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종목인가요? 성창 오토텍이요. 성창 오토텍.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9,740원에 15%요. 9,740원에 15%요? 네. 오래됐군요. 네, 오래됐어요. 아이고. 참, 안 올라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 자동차 섹터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동차 부품주인데, 지금 보면 현대차 주가를 보면, 현대차 주가 어때요? 최근에 보면은? 최근에 조금 올라왔죠, 그죠? 그쵸? 그리고 네. 지금 기아의 주가를 보면요. 기아도 최근에 보면 밑에서부터 좀 올라왔어요. 그런데 올라왔다가 지금 눌렸잖아요. 이렇게 네. 해서.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자동차 부품주들은 아직 움직인 기업들도 일부 있긴 한데 아직 전반적으로 다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원래 이제 시장에서 보면 이제 IT 반도체가 좋다라고 하면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부품주들은 그 뒤에 따라서 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움직여요. 그런 것처럼 자동차 업종이 살아나면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먼저 움직이고 상황 지켜보다가 부품주들이 따라서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부품주들은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창 오토텍 역시 지금 저점은 어느 정도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기다리셔야 되고 이 종목은 9,700원 정도면 가격이 사실 낮은 편은 아닙니다.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추가 매수 조금 해도 돼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일단 8,000원 정도까지 올라와야 돼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여기서 하면 제가 목표 주가를 8,000원까지 제시해드리면 추가 매수를 하고 나서 그냥 가져가면 되지 않겠냐.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단가 떨어지니까. 근데 추가 매수를 하지 말라는 건 아직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네. 추가 매수를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이 종목은 저점이 잡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앞에서 현대차 잠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대차 지금 주가가 올라가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죠. 네. 그죠? 기아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떨어지면 그 부품주들은 조금 더 밀렸다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지금 하실 필요는 없고 성창 오토텍은 8,000원 오면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네. 어떤 종목인가요? 현대 GF 홀딩스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3,930원에 10%요. 3,930원에 10%요. 네네. 언제 사셨을까요? 이게 한 2주 전인가? 거의 한 달 다 돼가요. 떨어졌다가 매수를 하신 거네요? 네네. 거의 떨어질 때 매수하셨군요. 거기 득점인 줄 알고 샀는데 조금 빠지다가 이제 올라오는 중이더라고요. 조금 올라오다 또 조정받고. 많이 빠진 건 맞는데, 네.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있잖아요. 4,000원 부근이라면 떨어질 때 여기 이날 보니까 살짝 그 양봉이 딱 보이네요. 요때 네네. 아마 들어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원래 이게 샀는 게 아니고 딴 거 했다가 이게 주식으로 받았는 건데 그러면 이거 비싸가지고 현대그린푸드, 네. 현대그린푸드 네네. 갖고 있다가 인적 분할 되신 거군요. 네네. 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좀 이해가 되죠. 떨어지길래 네. 추가 매수 사가지고 추가 매수까지 해서 단가, 그죠? 네. 그 그때 매수를 아예 안 했다면 이 단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 하신 거죠. 그러니까 네네. 현대제프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다 왔어요. 그죠? 거의 다 왔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매수가는 회복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근데 이거는 오래 기다리지 마시고 보니까 네. 지금 힘이 조금은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좀 나오고 싶지 않으세요? 좀 빨리?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 다 그저께는 살짝 수익 좀 받다가도 빠져가지고 원래 주가는 올라갔다 좀 멈추고 또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네. 이 종목은 제가 볼 때 4,000원에서 4,100원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000원 넘어가면 그때 팔고 나오세요. 네. 그렇게 해서 알겠어요. 잘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멘토님 네. 이거 딴 거 바쁜데 또 문의하려고 했는데 저번에 네. 포레비스 5만천 가면 상담을 주려 했는데 지금 다른 기억도 안 분들이 되죠? 기억하고 있어서 다시 연락을 주세요. 다시. 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때문에 지금 요거까지만 정리할게요.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SK 하이닉스 11만 3,400원에 40%요. 11만 3,400원에 40%요? 네네. 이거 갖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면 최근에 사신 거예요? 좀 오래 갖고 있었어요. 오래 갖고 계셨던 거예요? 물타기를 조금 하고 좀 늘한 거예요. 지금 한 번도 안 파셨어요? 네. 좀 파시지 그러세요. 언제까지 그러시려고? 네. 하이닉스가 좋은 회사인 건 시기를 잘 아는데. 몰라가지고 네. 전화드렸거든요. 네, 맞아요. 하이닉스가 좋은 회사인 건 알아요. 네네. 다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길게 보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다 할 거예요. 근데 네. 우리는 이제 일단 이 종목은 오랫동안 기다리셨잖아요. 네, 이미 네. 한 번 좀 오랫동안 기다리셨고 매수했던 시기가 떨어지는 시기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고생을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매수 지금 네. 회복이 됐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올라왔고 이미 주가도 제가 볼 때는 네. 이제 사람들이 반도체 많이 좋다고 얘기를 하죠. 네. 반도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올라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가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반도체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악재들이 네. 분명히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네. 이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다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네. 주가가 이제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그 악재들이 또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 미국에서 네. 지금 이제 중국 쪽으로 반도체 공급 이제 그 반도체 장비죠. 장비 공급을 일부 이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허용을 좀 해줬어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한테 뉴스 보셨죠? 네네. 원래는 9월에 끝나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네. 만약에 9월에 끝나면 미국에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반도체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는 낸드 플래시 반도체 약 40%를 생산을 못 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한 40에서 50%의 디램을 생산을 못 해요. 근데 이거를 유예를 해준 거예요. 그죠? 그러면 호재죠.
근데 네네. 이게 또 호재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반도체 전쟁 중이에요. 그죠? 아, 최근에 마이크론의 반도체를 중국에서 판매 네네. 금지시켰습니다. 그죠? 네네. 그래서 한국한테 지금 중국 편에 설 거야? 아니면 미국 편에 설 거야? 계속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러다가 네. 중국에서 이 반도체 쪽 그 규제를 해버리면 우리나라도 규제를 해버리면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박수 칠 때 떠나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네, 지금 네. 하이닉스는 약간 박수를 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정리를 좀 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아, 그래, 저도 최소한 안 그래도 오늘 절반, 지금 절반 정도 팔고 가세요. 지금 수익이잖아요. 그죠? 네네. 네, 절반 정도 파시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거예요. 11만 5천 원은 손절가 잡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네. 나머지는 뭐 12만 원 위로 올라가면 나머지도 다 정리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아, 네, 지오 엘리먼트 11,400원 40%요. 11,400원에 40%예요. 네. 지오 엘리먼트. 자, 이 종목은 어떻게 사시게 된 건가요? 아, 그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그 감산 발표할 때요. 네. 터라운드 기대감으로 샀거든요. 아, 예, 반도체 그 감산 조치,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반도체 쪽이 좀 좋을 것 같아서요. 네. 근데 앞에서도 이제 반도체 쪽 얘기를 했죠. 맞아요. 네.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감산 조치를 하면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오긴 했어요. 최근에 디램 가격도 많이 올라왔죠.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지만, 이게 그냥 이 감산 조치로 인해서 좋아지는 부분도 있어요.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마진이 많이 남으니까 좋은 거죠. 근데 우리가 또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뭐 가격이 올라가서 그 마진율이 좋은 건 좋고, 하지만 또 그만큼 많이 못 팔면 또 손해를 보니까. 네. 근데 감산 조치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 부분은 이미 선반영이 됐던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또 이 규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뭐 최근에 이슈들이 있죠. 뭐 마이크론이 판매가 중단되면서 이제 반사이익을 또 얻으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또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도 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렇게 호재가 많은데 왜 반도체 이 장비주들이 이렇게 많으면 안 올라올까요? 그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올라가는데 이 종목들이 안 올라가죠, 잘. 그러니까 네네. 지금은 기대감인 거예요. 확실하게 실적이 탁 턴어라운드가 된다 이게 아니라 지금 네. 기대감으로 가장 먼저 얘네들을 먼저 올린 거예요. 나머지 애들은 좀 지켜보다 올리는 거죠. 그래서 네네. 지오 엘리먼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올라갈 때 사신 것 같아요. 그죠? 그때. 네, 맞아요. 네. 네. 올라오면 저는 이 가격이 그렇게 좋은 가격대라고 보진 않아요. 사람들이 네. 많이 거래를 하고 있고 단타를 많이 치는 가격대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그냥 11,500원 이제 위로 한번 딱 올리잖아요. 그러면 위로 딱 올라오면 그냥 빠져나오시는 게 저는 어떨까 싶어요. 차라리 본다면 다른 종목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보다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세트는 헬스케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예, 예. 매수 가격 67,000원에, 네. 67,000원에 30%요. 76,000원에 30%요. 76,000원에 30%요? 예, 예. 76,000원에 30%면 지금 떨어질 때일 수도 있겠네요. 매수하셨을 때가. 예, 예, 예. 그래서 아이고. 계속 내리네요. 사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가 올라갈 때도 좀 희한하게 올라가긴 했어요. 이제 예, 예. 원래 서정진 회장의 경영복귀 소식 때문에 또 올라갔다가 이제 또 다른 자식이 또 있다. 숨겨놓은 자식이 또 있다라고 해서 또 주가가 떨어졌다가 이게 또 결국은 별거 아니다라고 해서 또 올라간 거예요. 좀 희한하죠.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복제약 시장에서 굉장히 좀 두각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고 주가도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좀 많이 흔들고 있는 구간인데 흔드는 이유는 바로 이거 같아요. 일단 75,000원 가격. 이 가격대가 우리가 이제 그 매수를 많이 해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이미 여기서도 보면은 7만 원 이 가격대에 지지를 해주다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매수한 사람들도 많고 이때 위에서 올라올 때 따라붙어서 매수한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매수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이 물량을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차익 물량들 있죠. 본전에서 예. 매도하는 물량이나 아니면 차익 물량들을 그 물량을 소화시킨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예, 네, 이 예. 물량을 좀 소화시키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과정요. 네. 예. 그래서 소화를 시키고 나서 주가가 또 올라올 텐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물량들이 많이 빠지진 않아서 다시 올라오면 수익에서는 팔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저는 8만 원 정도까지 확인하시고 그때 파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지금 네, 종목들은 눌릴 수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소화가 돼서 지금 반등이 뭐 반등이 나올 자리는 거의 됐다고 봐요, 저는. 거짓은 됐다고 네, 봐요. 거의 됐다고 예. 보기 때문에 아마 돌아서면 반등 나올 때 잘 팔고 나오시면 돼요. 예, 예. 자, 이렇게 예. 정리해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예, 예, 수고하십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그러셨나요? PLB고요. 네. 25,500원에 15%입니다. 25,500원에 15%세요. 네네. TLB. 그래서 네, 이게 산지가 오래되는데 지금 이게 올라오는데 매수가까지는 올 수가 있을까 어쩔까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그래도 올라와서 다행입니다. 그죠? 예, 근데 참 아쉬운 게, 그 전에도 25,000원 가까이는 왔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빠졌었죠. 예, 예. 그때도 이제 지켜보시다가 못 파신 것 같아요. 아, 또 예, 예. 조금만 더 올라오면 본전인데. 야, 이런 생각들 예, 예. 때문에, 그죠? 이번에도 예. 아마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제가 볼 때 이번에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전까지의 주가도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제 25,000원 가격에서 어찌 보면은 이렇게 됐잖아요. 고점이 여기에서 좀 떨어졌죠. 지난번보다 네. 고점이 좀 덜 나왔단 말이죠. 이번에 또 네. 보니까 떨어졌다가 이번에 또 올라왔는데 고점을 보니까 지난번 고점하고 약간 비슷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네. 미세하게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달라진 부분이 뭔지 아세요? 아, 예전하고 달라진 부분이? 모르시겠죠? 밑에 저점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밑에는 네. 맞아요. 화면 보이시죠? 예. 밑에 있는 거래가 달라졌어요. 이 거래가. 아, 거래가. 네, 이번 거래는 굉장히 많은 거래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전부터 예. 많이 흔들었지만 매집이 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 TLB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매수가 격까지는 모르겠으나 25,000원의 가격은 한번 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25,000원 넘어가면 그때 팔고 나오셔도 괜찮잖아요. 안 그래요? 그죠? 아, 그러면 그 매수가까지 딱 넘어갈까요? 무조건 25,000원에. 매수가에 팔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매수를 한 가격이 뭐 19,000원, 17,000원이다. 그랬으면 사실은 문제가 없죠. 근데 지금 사고 나서 지금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이제 떨어져 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가격을 올라오지 못했잖아요. 예, 예. 그렇다는 건 그때 이미 제가 볼 때는 2021년도인가요? 그때 매수했던 것 예. 같아요. 그죠? 예, 예, 그랬어요. 그때 따라붙었다가 최고점에 매수하신 건데 그러면 매수 네. 시점이 좀 잘 안 좋았던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번에는 매수가 꼭 안 와도 팔면 안 되나요? 아, 25,000원 와서 그러니까 팔고 다른 주보에서 수익 내면 되잖아요. 25,000원. 네, 25,000원 지금- 정도에서 그냥 저는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량 매도를 하라 이 네. 말씀이에요? 네, 맞아요. 아, 네. 그래서 예. 이거 몇 프로 좀 더 기다리다가 다시 또 떨어지면 어때요? 17,000원, 18,000원까지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또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그때 팔 걸 후회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 이번에 올라오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번에 어쨌든 기회를 다시 주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회를 다시 주는데 예. 이걸 또 못 잡으면 나중에 또 기회가 안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25,000원 왔을 때 이번에 잘 빠져나오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예, 정리해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네. 25,000원 오면 네,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SAMG 엔터고요. 네. 27,600원에 30%인데 네. 제가 좀 갖고 있던 지 오래됐어요. 근데 올라갔을 때도 못 팔고 그래서 네. 또 다시 그 가격이 왔거든요. 매수 가격이 27,600원이시고 네. 비중은 30%라고요? 네네. 아. 근데 이걸 그 전에 매수를 했다가 뭐 못 하셨다가 다시 뭐 하셨다는 건가요? 아니요, 4월 달부터 제가 쭉 갖고 네. 있었어요. 3월 달부터 갖고 있었고요. 4월이요, 4월. 4월부터? 네네. 아, 거기서 지금 혹시 추가 매수 하셨어요? 아니요. 추가 매수 안 하셨어요? 네네. 와.
왔다 갔다 거의 진짜 옆으로만 기었네요. 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네네. 그죠? 근데 왜 안 파시는 거예요? 그 계속 그래서 안 올라오는. 네. 테마파크 뭐 7월달에 오픈도 있고 흑자 네. 전환하고 이래서 점점 실적이 나아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음, 치고 올라가면 확 치고 올라갈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계속 미끄러지네요. 흑자 전환을. 지금 보니까 상장 후에 첫 분기 흑자가 나긴 했네요. 그죠? 네네. 일본 시장도 기대된다. 근데 네. 흑자 전환이 보니까 5월 달에 뉴스가 났네요. 네네네. 그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갔다 빠진 거잖아요. 그죠? 네네. 처음으로 흑자가 났는데 이 정도의 반응이라면 이거는 별로 반응이 없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보면 이 회사가 그 전에 보면 실적이 계속 적자를 계속 기록해 왔어요. 근데 상장되고 나서 분기 첫 흑자를 냈어요. 첫 흑자. 그러면 실적 턴어라운드가 됐다는 건데 실적이 그만큼 적자였다가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됐다면 이건 굉장히 이제 반응이 어느 정도는 와야 돼요. 근데 적자를 계속 기록하다가 처음이니까. 그런데 이 반응밖에 없다는 건 이거는 힘이 좀 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매수 가격하고 지금 손해를 안 봤죠. 네네. 그러면 전 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욕심 부릴 필요 없고 그냥 28,500원 이 정도에 그냥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빠져나오시고 다른 종목으로 보세요. 다른 종목으로요? 네. 이거 꼭 많은 수익을 좀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일정들이나 뭐 어떤 모멘텀들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막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네. 그렇게 기다린다고 해서 주가 이제 어쨌든 그 모멘텀이나 일정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네네. 다 알고 있는데 왜 반영이 안 될까요? 그러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보다 이게 약하구나. 이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구나. 그렇다면 이거는 그래 지금은 좀 빠져나왔다가 다른 걸로 하는 게 좀 낫겠구나. 좀 다른 방향 걸로? 전환을 좀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네네네. 이렇게 해서 네, 잘 감사합니다.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강연의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주말 동안에 강연의 일정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이제 멘토님들이 지역들이 달라요. 저는 이번 주에 오랜만에 대구에서 오프라인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구에 계셨던 분들 좀 오랜만에 찾아뵙게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왜 시장은 올라가는 걸까? 얼마나 더 올라가게 되는 걸까? 또는 시장이 올라가는데 나는 왜 지금 힘든 걸까? 그리고 시장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나는 왜 계속 힘든 걸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오랜만에 지금 강연회 대구에서 진행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던 것들 모두 다 제가 풀어드릴 수 있도록 많이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고민들을 싹 풀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오셔서 많이 공부하시고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오프라인 강연에서만 이야기해드리는 내용들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업종은 또 어떤 것이 될지 이런 것들까지 알려드리니까 많이 오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온라인 강연회도 역시 예정되어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녁에 또 온라인 강연회가 있거든요. 저녁 8시에 또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온라인 강연회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그때는 또 온라인 강연회는 온라인 강연회대로 거기에서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팁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오셔서 여러분들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연 일정들 안내해 드렸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유튜브 상담을 해드려야 되겠죠. 유튜브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자, 코오롱 글로벌 매수 가격하고 비중 볼게요. 매수 가격은 15,020원이고요. 비중은 15%군요. 15,020원에 이분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그렇게 최근이신 것 같네요. 좀 최근에
실적을 잠깐 확인해 볼게요. 실적에 큰 변화는 없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주가. 자, 일단 현재로서는 지금 저점을 좀 잡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재상자. 자, 이 종목은요. 지금 저점을 잡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거래에 대한 일단 변화는 없는데 거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주가는 이제 그 전에 한 번씩 이제 위쪽으로 올려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들어오면서 아마 위쪽으로 한번 쏘는 자리가 나올 거예요. 아마 이런 자리들이죠. 거래가 없다가 갑자기 들어오면서 쏘는 자리.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큰 상승은 없어도 이번에 이제 매수한 가격대보다는 좀 위쪽에서 팔고 나올 수 있는 가격대는 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가격은 17,000원 정도 선인데요. 일단 제가 볼 때 단기로 한번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올라오면 17,000원 정도에서 한 번씩은 이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떨어지면 접근했다가 다시 또 올라오면 뭐 매도하시고 이 종목은 지금은 당분간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위쪽으로는 17,000원 정도 이 가격대를 목표 주가로 제시해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옵트론텍. 자, 매수 가격은 5,600원이고 비중은 20%네요. 5,600원에 비중 20%. 아, 이것도 오래 기다리셨군요. 5,600원이시면. 대응 방법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는데 자, 한번 좀 체크를 잠시 해볼게요. 그동안에 사실 실적이 좀 하락이 좀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2022년도에도 실적이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종목의 그 주가 하락 원인이라고 본다면 실적이라고 봐야 돼요. 실적이 워낙 큰 폭의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순손실이 지금 원래 21년도에 26억이었다가 2022년도에는 거의 800억 가까이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재무적인 부담을 좀 많이 안고 있는 회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역시 이익률 없고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역시 지금 회사가 버는 돈보다 지출되는 비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또 잠깐 다른 것들도 좀 체크해 볼게요. 부채 비율이 790%네요. 자, 그리고 자본도 잠깐 확인을 해볼게요. 혹시나 손실이 계속 좀 커져왔기 때문에 자본 잠식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것들도 좀 체크를 해볼 텐데, 아이고 자본금들도 이거 이게 지금 지속되다 보면은 앞으로 조금 더 지속되다 보면 자본 잠식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닌데 어쨌든 제가 볼 때 옵트론텍의 경우에는 한 가지 큰 문제점, 최근에 한번 증자 같은 거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상증자를 혹시 했었나? 그렇죠. 2023년도 5월 달에 했네요. 유상증자 한 번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지금 워낙에 좀 재무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상황이라서 유상증자는 한 번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대응 방법이라고 좀 하기에는 너무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고 실적도 지금 안 좋아서 이 종목은 차라리 좀 이제 이미 악재들 나왔으니까요. 한 3,500원에서 4,000원 부분 올라오면 그때 종목 교체로 가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3,500원 정도 오면은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상황을 좀 지켜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전에 실적에 어떤 전환 포인트가 있다거나 그렇다면 조금 더 지켜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약간 좀 위험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반등 시전은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흥국 F&B. 자, 매수 가격은 3,400원이고요. 비중은 25%네요. 3,400원에 25%. 실적은 좋다고 하는데 가격은 안 오르네요. 단가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흥국 F&B. 자, 이 기업도 최근에 보면 거래를 잠깐 확인해 볼게요. 거래량이 100만 1,000만 원. 거래 대금이 10억. 거래 대금은 어느 정도는 차 있는 기업이고, 왜냐면 3,000원대 가격. 거래 대금 맞겠죠? 100만 1,000만 원. 아니군요. 거래 대금도 지금 좀 부족하네요. 이 회사가. 거래 대금도 살짝 부족하고요. 실적이 좋다는데 올라가지 않는다. 이익률은 괜찮고. 이 회사 제가 볼 때는 이 회사가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관심도일 것 같아요. 관심도. 그래서 이 회사는 아직까지 인기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야 매수를 해줄 텐데 이 회사는 지금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상당히 좀 많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어느 순간 이제 다시 관심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게 거래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 F&B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은데 안 오른다라기보다는 이제 실적 좋은 거에 비해서 좀 못 오르네요라는 게 맞는 거겠죠. 그래서 거래가 최근 들어서 조금씩 들어오는 걸 봤을 때 이 회사는 조만간 좀 기다려 보시면 3,400원 매수 가격이죠. 거기서는 반등 시에 정리할 수 있는 가격은 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기다리셨다가 3,400원 오면 그때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건 거래. 그러니까 거래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면 회복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잘 빠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다시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을 매번 기다리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네, 연락 네, 주셨네요. 선생님, 저는 네. 미래나노텍 미래. 25,800원, 네, 8%입니다. 25,800원이세요? 네, 예, 예. 언제 사신 거예요? 한 2달 된 것 같은데. 2달 되셨다고요? 예, 예. 근데 올라왔을 때 또 올라갔다 떨어졌다 했네요. 그죠? 네, 예. 근데 왜 혹시 얼마까지 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종목은? 아니요, 제가 27,450원 왔는데, 네. 그날 27,550원 내놓고 못 팔았거든요. 27,550원에서 못 팔았다고? 네. 아, 걸어놨는데 못 파셨다고요? 네네네. 참 희한한 게요. 내가 걸어놓는 가격에까지 잘 안 왔다가 빠져요. 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들 경험을 하시는 건데 그게 약간의 욕심인 거예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마 그 가격을 보고서 그때 걸걸요. 거기서 욕심만 살짝 줄여가지고 밑에 좀 걸어놓으면 또 팔리는데 그게 또 팔기가 싫은 거예요.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 보면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네. 결국 이 회사가 주가가 왜 올라갔나요?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이슈 때문에? 2차 전지축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럼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기대감보다 주가는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이미.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올라갔다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점점. 네. 지난번에도 올라갔다가 여기서 또 자 예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빠졌다가 살짝 올라갔다 또 빠졌는데 결국은 올라가더라. 그죠?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올라갔다가 또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네. 결국은 올라가겠지. 예. 이게 만약에 예전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올라간다면 주가가 그렇게 올라간다면 주식 이렇게 쉽게 주식할 수 있을까요? 주식 정말 쉬운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예. 손해보는 이유가 과거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회사는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한번 나왔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기회는 아직 뭐 더 있다고 봐요. 더 있는데 네. 수익만 내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26,500원에 빠져나오는 거 어때요? 26,500원이요? 네, 26,500원이요. 아, 올라오면 여기서 그냥 26,500원에 좀 못 미치더라도 26,000원 네. 넘어가면 그때부터 수익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거기서 정리하고 나오세요. 이거 불안불안해 하다가 결국 나중에 혹시나 이게 밑으로 2만 원 밑으로 한번 네. 탁 내려오잖아요. 그때부터는 이게 큰일 나요. 그때부터는 매도가 막 쏟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 여기서 이미 많이 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거래도 지금 어때요? 거래가 지금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지 않나요? 예, 이전에 그래요. 올라갈 때 거래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네네. 지금은 거래가 말라 있죠. 네. 그죠? 이상하죠? 네.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빠져나오라는 거죠. 과거에는 이렇게 거래가 계속 빈번하게 있었는데 지금은 거래가 네. 좀 없다라는 건 네네. 이거는 지금 과거하고 좀 다른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올라오면 네. 그냥 저는 그냥 26,000원 회복되면 26,000원 넘어가면 그냥 바로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선생님, 그러면 네. 손절을 받는 정도는 손절을 해버릴까요? 손절 거는 아니요. 지금 바로 손절할 필요는 없어요. 아, 그냥 24,000원까지만 좀 잡아주세요. 손절가는. 네, 24,000원 깨지 않으면 올라오면 네. 그냥 팔고 나오시면 됩니다. 26,000원 언저리에서 매도를 할까요? 네, 맞아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윈텍이요. 윈텍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여기 3,850원에 15%예요. 3,850원에 15%세요. 네네. 이 종목 언제 사셨어요? 아이고, 한참 된 것 같아요. 한 달은 안 됐나? 그래요. 올라간 적이 있죠?
없었어요. 수익이 났는데 놓쳤어요. 그죠? 네네. 이 종목은 좀 어려워요. 그러게요. 좀 어려운 아유,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래서, 예, 네. 나의 성향과 좀 맞는 종목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네. 나의 성향과 맞는 종목이라면 나는 파는 거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근데 지금 아유, 뭐 파는 게 그래. 아차는 순간에 가버리잖아요. 확. 어떻게? 그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매수 가격이 3,850원이면 네. 오늘도 올라왔는데 왜 안 파셨나요? 뭐, 오늘. 그래도 조금 더 갈까 하고 그냥. 아, 어떡하죠? 저는 네. 걱정되는데요, 시청자분. 지금 수익인데 나중에 손실 될까 봐 걱정돼요. 그럼 이번 주에 어떻게 안 될까요? 그냥 그냥 손실 없으면 3,900원 위로 올라오면 그냥 팔고 나오세요. 제가 이 종목이 못 올라가기 때문에 뭐 이 종목은 지금 뭐 여기서 떨어집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시청자분이 혹시 주식을 평소에 하시지 얼마 되셨나요? 아유, 그냥, 뭐, 그렇죠. 치매 예방이라고 그냥 조금씩. 주식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네네. 네. 주식으로 평소에 수익을 좀 내셨어요? 손실이 좀 더 많지 않나요? 네, 손실이 그죠? 많아요. 손실이 많죠. 그래서 그런 네.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잠깐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윷놀이 해보셨죠? 윷놀이. 네. 윷놀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만약에 윷놀이에 대한 규칙을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윷놀이 처음 봤어요. 그럼 이제 윷놀이를 처음 본 사람하고 윷놀이에 대해서 좀 잘 아는 사람하고 윷놀이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아유. 잘하는 사람이 이기죠. 그죠? 네. 모르면 무조건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손해를 계속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제가 윈텍도 매수가 왔는데도 여기서 못 팔았어요. 이제 수익이 났는데도 이제 못 팔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올라왔는데 수익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올라갈까봐 또 못 팔았어요. 그러면 이게 이러다가 결국 나중에 손실이 커지면 그때 손실이 커진 상태에서 팔아야 돼요. 네, 거기 그러니까, 좋다고 자꾸 나오니까. 그러니까 또 조금- 그거는 어쨌든 만약에 이 종목으로 손해를 보면 누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시청자분이 저요. 손해를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야 돼요. 다른 사람 말 믿지 마세요. 그냥 저는 수익만 오면 그냥 파세요. 이 종목은 수익만 오면 수익이 좀 올까요? 4,000원 정도 오늘 왔는데도 못 팔았잖아요. 4,000원 네네. 저는 4,000원 오면 그냥 파세요. 그렇게 네, 저도 하고 그러려고 그래요. 나오셨으면 4,500원 좋겠습니다. 뭐 전에도 팔으려고 그래요. 4,000원에 정리 의견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번 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SK예요. SK.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6만 원에 10%예요. 26만 원에 10%요. 예. 26만 원에 10%. 아이고. 이 종목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아, 예, 그러니까 36만 원까지 갔다가 뒤로 자꾸 이거 수익 났다가 떨어진 거예요? 아니요, 이제 저 36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 보고 26만 그쵸, 원까지 네. 이제 내려오니까 이제 많이 내려왔다 싶어 이제 올라갈까 싶어 샀는데 그쵸. 이제 계속 뒤로네. 참 그게 이제 많이 떨어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 또 밑이 또 있어요. 그죠? 그 지하가 1층이 끝인 줄 알았는데 또 2층이 있고 2층이 끝인 줄 알았더니 3층이 있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지금 SK 주가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혹시 중간에 추가 매수를 하셨나요? 안 하셨죠? 예. 혹시 추가 매수를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예, 그러니까 또 지금 이제 조금 더 해볼까 지금 예. 네. 그러면 추가 매수를 생각하고 계시다면요. 이 예. 종목은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오는 시점에 맞춰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예. 18만 원을 회복하는지를 확인하세요. 18만 원에. 네, 18만 원을 회복을 하면 그때 추가 예.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셔도 괜찮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만약에 근데 주가가 혹시나 하락이 더 내려온다. 그러면 예. 15만 원 밑으로는 분할로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아요. 예. 네, 그래서 위아래 잡아드렸으니까 대응만 잘하시면 역시 떨어지는 기간이 길었죠. 예, 네, 예. 이걸 떨어지는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 기간 동안 다시 또 올라가면 언제 올라가나 싶거든요. 그런데 떨어지는 기간하고 올라가는 기간이 다 똑같지 않아요, 절대. 떨어지는 예. 기간이 오히려 길게 되면 올라가는 기간은 또 짧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네, 이거 잘해서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영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아, 코스모 화학을 네. 67,800원에 40%요. 67,800원에 80%요? 40. 40%? 네. 와. 여보세요? 네. 예. 네. 지금 이거를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건지. 이거 사시고 나서부터 계속 손실이었죠. 네, 떨어질 제가 이거를 처음에 92,800원에 매매를 했어요. 네. 7만 얼마에 사갖고 92,800원에 매매해갖고 네. 67,800원에 또 다시 들어갔어요, 제가. 추가 매수에서 잠깐 낮아진 거예요? 계속 낮아졌다가 최근에 지금 계속 올라가는데 네. 이걸 계속 갖고 가야 되는 건지 팔아야 아니면 되는 건지. 네. 네. 저는 그냥 이제 이거예요. 애초에 사실 좀 매수가 잘못된 거예요. 아, 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평소에 이렇게 매매를 좀 하셨죠. 네. 근데 그 결과가 물론 좋을 때가 없을 수는 없어요. 좋을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좀 손해를 많이 보는 편이잖아요. 이렇게 매매를 그렇죠. 하면. 그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죠. 그래서 왜 안 되는데 자꾸 이걸 이제 그 할까라는 게 좀 답답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잘 빠져나온다고 해도 또 되풀이하면 지금보다 더 큰 손실이 또 기다린단 말이죠. 아, 네. 그래서 이거에 어떻게 해야 제가 되죠? 일단은 여기서는 파는 자리는 아니에요. 바로 파는 자리는 아니고 손실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기다리긴 해야 돼요. 아, 그래서 58,000원을 일단 손절가를 잡으셔야 되고요. 58,000원. 네, 58,000원 밑으로 네. 떨어지지 않으면 이제 네. 65,000원 위로 이제 이 가격대 65,000원 네. 도달하면 그때 빠져나오세요. 아, 네. 네, 이렇게 해서 잘 정리하시고 제가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이제 한 번에 뭔가 끝낼 생각을 하시지 마세요. 네. 이게 지금 이렇게 위험한 종목들은 결국은 다 손해가 훨씬 더 이제 클 수밖에 없는 매매 방법이라서 네. 네. 다음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유튜브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컴퓨터. 자, 비트컴퓨터 보겠습니다. 8,890원에 20%네요. 8,800, 이 종목도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 보면은 비트컴퓨터라는 회사는 이제 올라갈 때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한 번씩은 꼭 튀어 오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 종목은 이제 시세가 빨리 지금처럼 이렇게 위쪽으로 살살살살 왔다 갔다 이제 이렇게 단기에 올라갔다 빠지는 이 봉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다렸다 한번 시세가 딱 올라올 때 팔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시세가 나올 때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제가 최근 들어서 많이 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슈들도 있고 그래서 좀 관심을 좀 가져라. 그런데 제약바이오하고 또 같이 테마를 이루는 게 또 헬스케어 쪽입니다. 그래서 비트케어는 좀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올라올 때 좀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8,000원 정도 먼저 기다리셨다가 8,000원까지 올라오면 그때부터가 아마 시작일 것 같아요. 그래서 8,000원 올라왔을 때 다시 한번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냥 한번 끌고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9,000원까지 그냥 저는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시세 탁 올라와서 9,000원 정도의 가격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가격이라서 올라오면 잘 팔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녁 잠시 후 8시에 온라인 공개 방송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대구에서 오프라인 강연회가 있으니까요. 그때 저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